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고 그러면서 내분, 갈등 뭐 이런 국면이 이제 상당히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거 외에 또 다른 관심은 이재명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이재명 의원이 맞닥뜨릴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이 부분도 대단히 관심이죠. 그런데 이 수사가 진척을 보지 못했던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친문재인 정권 검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전을 안 시킨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에서 당시에 은수미 성남시장이니까 이재명 지금 의원의 최측근이죠. 은수미 성남시장이 딱 잡고 있어가면서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방선거가 끝났죠, 이제.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은 불출마를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재판 뭐 이런 거를 받고 있으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올해 1월 달에 보면 지금 이번에 경기도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김은혜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은수미 성남시가 뭉개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남FC, 대장동 등 각종 자료 요구를 기업 영업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최대 4개월 동안 뭉갰다. 이런 게 1월달 보도입니다. 올해 1월달. 그때 이게 요구한 게 언제냐면 작년 12월 29일인데 성남FC 관련해서는 해당 기업 이름, 후원 혹은 기부 금액, 뭐 사실 이거는 다 나왔죠. 그 언론의 취재로. 그 다음에 계약 혹은 영수증 사본, 해당 기업과 주고받은 문서 사본, 뭐 이런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업이 다 뭐냐면 네이버, 농협, 두산건설,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뭐 주차 관련한 기업, 뭐 이런 건데 해서 6개 기업인데 거기에서 160억 원을 성남FC 구단이죠. 성남FC 구단에 후원했다. 근데 그 기업들이 후원과 함께 그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3자 뇌물 혐의. 왜냐면 구단주가 성남시장이거든요.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 자료를 작년 12월 29일에 요구했다고 그랬죠. 근데 올해 1월 19일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 이게 뭐냐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 뭐 이런 거는 이제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에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이렇게 뒤늦게 이제 공개 거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작년 9월 9일에 보면 요구한 자료가 또 이런 겁니다. 성남시 도시주택국에서 대장지구 포스트코 더샵 아파트의 옹벽 관련 허가 서류 사본. 그 다음에 해당 설계사무소가 제출한 토목 설계 도면, 뭐 이런 거. 당시 심의위원들의 심의 결과, 회의록,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그냥 뭉개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이런저런 뭐 각종 비리, 특혜 뭐 이런 것들이 거기 기록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출 안 했겠죠. 그런 게 없으면 뭐 제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각종 핑계를 대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들 이제는 나오지 않겠느냐. 왜? 국민의힘 후보가 성남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된 신상진 성남시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은수미 전임시장의 부정부패를 깨끗이 청소하고 추락한 명예를 되찾아달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컸다. 본인 당선 소감입니다. 비정상적인 시정을 정상으로 돌리고 성남 시민이라는 말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기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 신상진 후보가 공약사항으로 얘기했던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고등동 개발 사업을 3대 특혜 의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이제 개방형직인 감사관에 검찰이나 감사원 출신을 임명하겠다. 이런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감사원 출신들이 1차 이제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대장동, 백현동, 고등동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하고, 우선 중요한 거는 바로 김은혜 의원실이 요구했는데 은수미 성남시장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뭉개거나 내주지 않았던 대장동, 백현동 관련, 성남FC 관련 이 창고의 그 서류들, 이것들을 이제 봉인 해제할 것이다.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내줘야 그게 수사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이재명 의원을 소환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 수사가 워낙 안 돼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는 뭐 기껏해야 유동규, 김만배 이 민간업자들하고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고선까지만 수사가 진행이 돼서 꼬리를 사실상 자른 셈이 됐죠. 그런데 대장동, 백현동 이런 것들은요, 그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결제 서류는 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죠. 왜냐하면 그건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요 결정사항은 성남시장이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상진 신임 성남시장이 들어가서 대장동, 백현동 등 그동안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당시 시장이 사인한 결제한 서류 이거 일체 다 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주고받은 연락, 문서, 뭐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사적으로 뭐 유동규와 정진상, 이재명 이렇게 연결고리로 한 거는 뭐 제대로 그건 밝히기가 어렵겠지만 적어도 공식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 그러면 과연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라는 것이 어떻게 빠졌느냐. 왜냐면 그날 오전 중에는 있었는데 그게 몇 번 거치면서 오후 늦게 가서 그 조항이 빠졌거든요. 그럼 그 결정 과정, 이거는 공문서로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지금 신임 성남시장이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그 문건을 내놓을 수가 있다. 이 창고 대방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성남시의 감사관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검찰이 수사를 다시 진척시킬 수도 있다. 이미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새 지휘부가 지금 저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송경호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인 중앙지검 4차장 거기도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동안에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걸 삭제한 것이 이게 과연 배임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먼저 김태훈 서울지검 중앙지검 4차장, 이 사람은 이건 배임 혐의를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뭉갰던 거 아닙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친문 검사들, 그때 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그 밑에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뭉갰죠. 뭉개면서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거를 자 이번에 새로 들어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들여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주요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됐으면 주요 사건이라는 게 뭐 대표적인 게 대장동, 또 문재인 정부 때의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공작 뭐 이런 것도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건 기록을 다 훑어봤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착수를 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상진 신임 성남시장이 그 자료를 내놓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뭐 압수수색을 해도 좋고, 아니면 신상진 성남시장이 감사관을 통해서 이 감사를 벌인 결과를 이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임 혐의를 아주 상세히 중앙지검 검사들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주요 사건 기록을 이미 다 훑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진척시킬 것인가 하는 건데, 수사의 방향은 일단 뭐 이재명 의원을 먼저 부를 수는 없죠.
그동안에 이제 유동규 씨까지는 수사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그 위에 정진상. 왜냐면 지금 현재 혐의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사이의 연결고리는 직접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간에 정진상 정책실장을 통해서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중간에 그 정진상 사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진상 당시 실장을 불러서 상세히 조사를 하면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결재를 했는가 하는 것들은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대장동이고 백현동도 마찬가지고 뭐 고등동도 지금까지 뭐 별로 나오지 않은 의혹입니다만은 고등동 관련한 의혹도 또 생길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새 검찰 지휘부가 수사를 벌이게 될 것이다. 그거 가지고 이제 이재명 의원은 뭐 방탄조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주변의 의혹은 저도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요 본인이 직접 뭐 뇌물을 챙기거나 한 것은 일단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심스러운 대목은 그런 것들을 제3자한테 맡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안 만지지만 자기의 최측근들이 사실상 이재명 금고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 유동규라든가 정진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과거 뭐 선대본부장 출신 김인섭 이 사람이 백현동에 지금 연루가 돼 있죠. 뭐 그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연루를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 뭐 결국은 이런 데에서 이런 데가 이재명 금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이런 거는 검찰이 수사를 통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실제 금고 역할을 한 사람들이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추적하지 않으면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국세청 관계자까지 동원을 해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의 중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부분. 근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의 협조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검찰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신상진 신인 성남시장이 이제 대장동, 백현동 등 이재명과 관련한 의혹의 창고를 열어 적기고 그 자료들을 성남시도 들여다보고 또 검찰에 제출을 할 가능성이 뭐 거의 100%다. 이렇기 때문에 대장동, 백현동 등 이재명 관련 수사, 성남FC 등 관련 수사의 새 장이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열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